네, 반갑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와, 벌써 이제 10월 중반도 끝나고 이제 말로 들어가네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특강 또 진행되기 때문에 특강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네, 기대감 많이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게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1% 고수들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1%냐? 상위 1%. 어떤 상위요? 미래에셋증권의 상위 1% 고수들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상위 1%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좋다. 그 다음에 투자를 잘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 쭉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종목이 많아요. 이제 위고비의 진심인 것 같더라고. 위고비 관련주를 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을 많이 반영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상위 1% 고수들이 매수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뭔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이게 비만 관련주 뭐 그 전에도 이제 FDA 관련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FDA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네, 흐름을 딱 보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13만원, 14만원 정도, 네, 얘기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특강 종목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그 방송 중에 매도 의견을 한번 해드렸죠. 14만원 정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비만 관련주로 또 포함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 포인트를 비만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FDA 쪽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이 위고비 관련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열풍이 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한양행하고 인벤티지랩이라는 곳이 이제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근데 위고비가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없어.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약간의 그 HBM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쪽의 HBM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위고비 쪽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유명인들이 실제로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뭐 인기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 관련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 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네, 그 분들의 네,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죠. 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품절 대란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확 뭔가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이고요. FDA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네,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횡보하거나 아니면 아래쪽 지지선 있죠? 여기 네, 61선 근처 이제 12만원에서 13만원 요 정도 지지선을 향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 때는 21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8,000원쯤 되겠네요. 148,000원 유지가 되면 일단 홀딩 하시고요. 148,000원 깨지면 13만원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최종적인 지지라인대가 13만원대이기 때문에 13만원 깨지기 전에는 매도 안 하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다만 리스킹한 부분이 좀 있죠. 한 20% 가까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까지는 아닌가요? 네, 그죠? 한 20% 가까이 되죠?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야, 나 이런 단기 조정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48,000원 이탈하기
나타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킹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고비 본 김에 그냥 위고비 쪽 종목들 나온 거 다 한번 보자고요. 네, 한미약품도 있었고요. 한미약품도 지금 상위 1% 사람들이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네, 이쪽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 계속해서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의 대표 비만 치료제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아까 전에 보였던 유한양행,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요즘엔 주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D&D 파마텍, 동국제약, 그 다음에 엔빈티지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인벤티지랩이요. 아까 전에 유한양행하고 같이 그 주사제 한다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건데, 비만 치료제를 일단은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혜가 되는 건데, 이거는 특징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 속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대가 이제 출발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지금 보면 윗골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매물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매물대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지지선, 아래쪽 지지라인하고 여기 매물대하고 이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단박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와장창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스킹해지고요.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이 이평선대를 끌고서 36만원, 37만원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으냐? 가지고 계세요. 그냥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내리더라도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요. 매수를 공략하실 분들은 32만원, 31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을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타이밍에서 공략 포인트 가지시면은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승리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몸통 있죠? 몸통 절반을 잘라서요. 절반 아래쪽 공략입니다. 보통은요, 몸통이 이렇게 길게 되면 몸통 절반 잘라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위쪽에서만 보유하세요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 아래쪽 공략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3만원대도 일단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갔다,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럼 매수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윗꼬리가 약간의 조정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너무 또 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오 쪽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싹 쏠리게 되면 대형주가 그 틈을 타서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 상승 이후에 또 자빠진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위치에서는 매수를 일단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가격이 좀 싸졌을 때 진행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이고요. 가격이 이제 33만원 최대, 네, 좀 급하신 분들은 33만원, 좀 느긋하신 분들은 32만원 정도로 가격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뭐, 다른 재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또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펩트론까지 볼게요. 펩트론. 펩트론도 지금, 펩트론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신고가 막 미쳐버리죠. 네, 지금 그냥 이격이 벌어진 것은 확실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이 전부 다 이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시장에서 재미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위고비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펩트론도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네, 일라이 릴리, 예, 미국에 있는 기업이요. 얘네들하고, 네, 계속적으로 장기 지속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뭐 어디랑 협약했다, 뭐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느낌일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하락 포인트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급락이라든 포인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일선 기준이죠. 9만원 정도 지켜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9만원 이탈되면 저는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나는 이 종목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뭐 특별하게 뭐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실적이나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흐름적인 부분에서 그냥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밀어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만원 정도 일단 지지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아래쪽 6만원대까지도 훅 빠질 수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려면 매도 의견은 보시는 게 좀 좋고요. 내려간 다음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흐름이 괜찮아지면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매수는 서두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9만원 지켜줄 때만 홀딩 아니면은 매도 의견 차익 실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고비 관련주들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약간은 조금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CS윈드 볼게요. CS윈드도 이제 상위 1% 고수분들이 많이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CS윈드를 굉장히 좀 사랑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CS윈드가 또 놀랍게도 3분기 실적 개선,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뭐,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저는 이제 2021년도 여기 초반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뭐 흐르고, 다시 올라갔다 또 흐르고 막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조금 이제 트럼프한테 위협을 받으면 애매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해리스가 앞서게 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놈은 일단 여기에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고 저기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저 박스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58,000원대죠. 6만원 잡고요. 여기가 이제 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50% 정도의 변동성, 즉 변동률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대 지지선이 나온 이 구간대는 단기 고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시에는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런 먹잇감이 보인다는 거지.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 시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55,000원 정도는 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 이 횡보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따로 매수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5,000원 정도가 적당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항대는 9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 저항대 지금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매물대 잠깐 형성되죠.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홀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 볼까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지난번에 해드릴 때 매도 의견 들었었죠. 그 다음에 추가상 하락도 일어났고 지금은 다시 돌파 반등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전고점 못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금 무조건이야. 네, 노래 부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얼마? 65만원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71만원의 전고점 그 최고가는 찍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65만원은 무조건 넘겨줘야 됩니다. 71만원이나 65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넘기지 못하면 이 매물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매도 물량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넘기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보통 이제 쌍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쌍봉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주가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래쪽 추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조금 사그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주 쪽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잘 팔리고 실적 좋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황을 더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세에 따라서 일단 홀딩, 네, 관점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65만원 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의견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홀딩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식품주,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방산, 그 다음에 위구비, 이렇게 해서 상위 1% 고수들이 열심히 사들였다는 얘기네요. 수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매수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산주 쪽은 네, 어제도 현대로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 쪽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할하고 나서 이제 방산 쪽에 더 많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제 현대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인가요? 그거는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팔아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이격이 좀 벌어져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주춤거릴 수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36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돼요. 네, 큰 문제 없고요. 미리 육군이 이제 자주포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납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또 터지게 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아주 긍정적인 효과 나올 수 있죠. 하나가 지금 방산의 거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하나가 주목받는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 기업도 요즘에 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상승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약간 이제 급등 패턴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격을 벌리면서 지 혼자 잘났다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5일선 기준이 네,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아래쪽 지지선과 5일선이 그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5일선을 좀 이탈하더라도 36만 한 7, 8천원, 한 8천원? 네, 9천원. 36만, 네, 한 7, 8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네,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당장 매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5일선 기준의 포인트, 또 지지선 기준의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네, 여기서 더 들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36만, 한 5천원인가요? 6천원인가요? 요 정도 이탈이 되면 아래쪽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좀 제법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좋다고 보셔도 돼요. 네, 분할해서 이제 다른 거 떼어내고 나는 이제 방산 쪽에 집중하겠어, 라는 식으로 전략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분할 상장하게 되면 홀딩스 남아있고 주력 사업이 떨어져 나가는데 요거는 주력 사업 남겨놓고 떨거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한나 인더스트리 그거요. 네, 그래서 지 혼자 이제 독야청청, 네, 유아독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속셈일까요?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라, 네, 얘는 오히려 이제 그 떨어져 나간 쪽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되고 있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이 종목을 사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 보시면 되고요. 매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자리 매수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 관점만 유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이에요. 네, 유한양행, 그 다음에 한미약품, 펩트론 말씀드렸고, 네, CS윈드와 삼양식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미래에셋의 상위 1% 고수들이 매수한 종목 6개, 1등부터 6위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요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포인트나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또 다른 종목에다 써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네, 남아있는 휴일 열심히 또 휴식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